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박윤식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리뷰로 count base로 텍스트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까지 텍스트를 이제 추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과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숫자 형태 그리고 벡터 형태로 또 같은 길이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도 count base로 한번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고전적이고 원시적인 표현 방법인 back of words 방법입니다. back of words 방법은 이제 센텐스를 이제 각 단어가 등장했는지 혹은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 여부를 이제 숫자로 카운트를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어의 수만큼 차원이 생기는 만큼 이제 필연적으로 차원수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거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전처리 단계에서 숫자, 문장부, 조사, 관사 등의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담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스탑워즈로 지정되어 이미 이제 선행 연고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 단계에서 이제 룰 베이스로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탑워즈들은 이제 룰 베이스로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특정 단어들은 제거하기에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쉽고, 하지만 또 텍스트마다 중요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워드 웨이팅 방법으로 가중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가중치를 주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특정한 단어가 텍스트에서 이제 미리 수집된 다른 코퍼스 대비 얼마나 더 자주 등장했나 이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인 TF-IDF 방법의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이 표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6개를 각각 텍스트로 하여서 이제 임의로 7가지 단어를 선정해서 back of words 방식으로 숫자가 나온 빈도를 센 다음에 term frequency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율리우스 시저라는 희곡에 브루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157번 등장했다는 게 아니라 햄릿에 비해서 157배 더 많이 등장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document frequency라고 해당 단어가 코퍼스 중에서 몇 가지의 다큐먼트에 등장을 했는지를 카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코퍼스를 이제 극단적으로 작게 설정해서 총 6개이기 때문에 총 코퍼스의 개수는 6개고, 그 중에서 이제 안토니라는 사람 이름은 두 번 등장했고 브루터스라는 사람 이름은 3번 등장했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카운트를 해줍니다. 그 후 이제 로그하고 인버스를 시켜서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의 의미는 이제 코퍼스에서 해당 단어의 희소성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코퍼스의 개수 나누기 이제 다큐먼트 프리퀀시를 하면은 그 특정 단어의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아까 계산했던 TF와 IDF를 조합하여서 TF-IDF를 이제 이러한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 숫자가 클수록 해당 단어의 중요도가 높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단순히 term frequency로 나타냈을 때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율리우스 시저에 나온 브루터스와 시저의 관계가 역전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브루터스는 엄청 많이 등장했지만 오셀로에서 몇 번 등장하지 않은 mercy라는 단어하고 이제 가중치가 비슷하게 표현되는 등 약간 관계가 역전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TF-IDF 워드 웨이팅 방법도 back of words 기반의 방식이기 때문에 순서가 파괴된다는 단점, 그리고 다시 재구축이 어렵다는 단점, 차원이 지나치게 높다는 단점, 그리고 스파스가 너무 높아서 그 데이터가 너무 듬성듬성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John loves Mary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Mary loves John하고 의미는 완전히 반대지만 이제 표현했을 땐 똑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세세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뭐 문장 분석 방법에서는 그만큼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단순한 분석을 해서 뭐 문서의 카테고리를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에서는 여전히 이제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약간의 보완책을 더한 아이디어가 이제 Ngram 방식인데, Ngram 방식은 예를 들어서 식스 시그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빅데이터 등과 같이 합쳐졌을 때 의미를 가진 단어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N-1번 해당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 단어의 N-1번째 전까지 단어까지를 조합해서 이제 하나의 워드로 카운트를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전처리를 위해서 딥러닝 기법 중 LSTM 모델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러한 점들이 텍스트 데이터 또한 시퀀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처리와 비슷한 면모가 아주 많다고 생각이 드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Ngram 방식이 필요성에 의해 고안이 되었지만, 이제 아래 논문은 Ngram 중에서 N을 몇 번째로 가져갔을 때 가장 성능이 높은가에 대한 연구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N을 2개로 가져갔을 때가 뭐 리콜이나 F1 스코어 등이 가장 높지만, 그게 이제 유의미하게 큰 변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드는 노력에 비해 미미한 성능 향상이 있다는 한계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